안녕하십니까, 큰사전의 책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봤던 거 내용을 마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번에 봤던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적어놓은 이야기죠.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번에 본 내용들을 일단 잠깐 보면 저번 거 보세요. 일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5가지 조언, 또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 그리고 자, 오늘의 이제 할 것은 이제 양육을 위한 5가지 조언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저희들과는 다르게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죠. 일단 그분들의 레슨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 드러내지는 마라. 몸의 멍은 지워지지만 가슴의 멍은 평생 남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만을 피하라.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의 관점에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자세한 얘기들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레슨 11, 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 저희들 요즘에 많이 바쁩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로 보실 테니까 저처럼 결혼 안 하셨거나 결혼하셔도 아이들이 아직은 어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이 중요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 하면서 이제 또 돈은 또 많이 버니까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이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막상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물론 잘 자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처럼 그 일을 위해 썼던 게 도움이 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거죠. 참,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물론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냥 영화라도 보러, 애들은 영화 보고 저희는 자면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레슨 이제 12번째, 깨물면 유도 나쁜 손가락 드러내지는 마라. 어떤 얘기냐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1명, 2명 낳죠. 물론 요즘 뭐 2자녀 이상 갖게 하면서 2, 3 나는데 실제로는 제 생각도 그래요. 저 1명 이상 안 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독 아끼는 자식은 없겠지만 자식이 2명만 되더라도 이분들 말이 그래요.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중 유독 사랑스러운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식 한 명 한 명들한테는 분명 우리 부모님이 유독 사랑한 자식이 있는데 그게 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된대요. 편애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편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타내지 마라. 똑같이 대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을 테니까요. 아끼는 자식이라면 똑같이 대하세요. 왜냐면 옆에 형제와 아니 뭐 언니, 누나 뭐 이런 그 형제들과 온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요. 평생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티내지 마세요. 라는 말하고 있고, 자, 몸의 멍은 지워지지만 내 가슴의 멍은 평생 남는다. 13번째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그렇죠. 저도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하고 잘 지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이제 굉장히 부당하게 벌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관계 회복됐지만 어렸을 때 상처 못 잊습니다. 몸에 멍은 지워지지만 그 어렸을 때의 그 아픔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때릴 수는 있어요. 체벌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안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자존심, 그 아이의 자존감,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겨서 때리는 거지 아니면 상처나 이런 걸 주는 거지 마음의 아픔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을 아직도 기억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자, 14번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만은 피하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다니거든요. 저녁에 이제 철야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택시를 이제 힘들게 추운 겨울에 좀 힘들게 타고 왔는데 요즘에 그거 유명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부정선거단보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 택시기사 그 아드님인가봐요. 아드님이 그 시위도 하고 좀 그랬나봐요. 저기 외국에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넌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졸업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결혼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은 솔직히 관계 끊을 수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 충분히 끊을 수 있어요. 장례식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끊어도 자기 후손이 자기 분신이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부모는 관계를 끊기가 정말 힘들대요.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쉽게 끊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그 관계의 균열만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럼 정말 끊어지니까. 자, 15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의 관점에서 보라. 아이들 키울 때 당장에 저도 이제 영어 가르치지만 당장 성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의 성적 당장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시험을 너무 실력도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적 올리죠? 저한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방학 때나 다른 때 평소에 공부할 때는 별 얘기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데 시험 때면은 막 가끔 대답도 해요.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물론 성적을 올리면 좋아하지만 올려도 그렇게 기분이 아니 부모님한테 칭찬을 많이 못 듣더라고요. 90점 넘었는데 70점에서 90점까지 올려갔는데 못 올리더라고요. 칭찬을 못 들어가지고 걔가 그 학생이 실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학생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실해요. 하지만 지쳐가는 거죠. 그럼 자녀의 관계에서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생각하는 거는 자기보다는 시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봤고요. 자녀 관계에서는 그 아이와 평생 동안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시험이나 이런 거 못 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리잖아요. 제 나이에도 선택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영원한 서포터여야죠. 평생 동안 같이 할 자녀 아니겠어요? 꼭 단기간이 아니라 그런 긴 관점에서 보셨으면 해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5가지 조언. 나이를 먹는 것은 첫 번째, 16번째. 나이를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수상한 그녀라는 한국 영화를 봤어요. 강의 중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30대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자,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그 극 중에서 할머니 배우께서 얘기해요. 나도 어렸을 때 30대면 콱 죽어버리려고 했다고. 근데 물론 거기선 젊어지긴 하지만 그분은 나이를 꽤 잘 살아 계셨어요. 나이를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로 갇혀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노력을 한다면,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나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워렌 버핏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젊어지는 게 싫다고. 그 싫은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게 노력해서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얻었는데 젊어지면 이걸 다시 고생해서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젊어지는 게 싫대요. 만약에 젊어진다면 지금의 지식과 지혜, 경험들을 가지고 젊어진다면 젊어지겠대요. 그만큼 쌓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물론 그냥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괜찮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쌓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제 레슨 11, 17이죠. 영어 좀 써봤어요. 자,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우리 젊을 때, 솔직히 지금은 아닌데, 제 20대 때, 중반 때 이런 애들 많았어요. 여자애들도 자기 술 마시는 주량을 자랑하더라고요. 술 많이 마시면 몸 망가져요. 담배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이제 피고 마시죠. 왜? 그거 마셔봐야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 좀 일찍 죽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물론 전 좀 운동을 안 했어요. 요즘 운동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운동 좀 다시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보다 일단 건강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 쉽게 죽지 않는데요. 아프다 골골대다 죽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 죽는 그런 거여야죠. 그래서 몸을 아껴라. 건강하게 식단 챙기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저희가 이제 100세 넘어간다는 얘기가 들어요.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자, 18번째 이야기.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사실 죽은 후의 세계는 몰라요. 하지만 보통 우리는 죽을 거를 걱정하는 사람도 어쩌다 있더라고요. 죽으면 어떡하지? 모르죠. 거기서 하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지금 최대한 즐겨라. 막상 나이 드신 분들,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거죠. 또 아직 오지도 않을 죽음을 걱정해서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19번째 이야기.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제일 슬픈 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대요. 파티는 열면은 굉장히 먼 곳이라도 찾아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장례식에 못 올지 모르니까 나 지금 왔어. 죽을 때는 왜냐면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보려고 지금 살아있을 때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실제로 정말 멀리서 불렀는데 간다는 거예요. 얼굴 보러. 왜냐면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많으세요? 관계 다 유지하세요. 물론 제가 막 읽은 많은 책들에서 얘기해요. 비슷한 사람만 남는다고. 저도 동의해요. 제 주위에는 결국엔 저랑 비슷한 사람만 남아요. 하지만 관계의 끈을 비슷한 사람만 남는다고 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친구 있으세요? 문자 한번 보내세요. 전화 한번 하세요. 뭐 남자든 여자든. 왜냐면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상대가 지금은 필요 없죠.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고. 하지만 그 친구 이제 우리가 80, 70, 80 이렇게 됐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는 거죠. 관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자, 20번째. 자,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 두라. 이 이야기 읽으면서 솔직히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냥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집에 계시니까 거동도 불편하지 않으셨으니까 식사도 다 해서 하시고 다 하셨어요. 청소, 뭐 빨래 세탁기가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다 하셨어요. 물론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드리고 했죠. 하지만 자잘한 일들은 큰일들은 도와드리겠지만 자잘한 일들은 보통 직접 하시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이런 걸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저희 분들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싫어하시죠? 요양원 가면 무슨 일 난 것 같고 이런데요. 하지만 요양원들이나 실버타운도 분명히 좋은 데가 있을 거예요. 깨끗하고 관리 잘해주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급하게 만약에 거동을 할 수 없이 급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그 거처를 고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처는 우리가 건강할 때 미리 한번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당장 쓰러졌는데 좋은 거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거처는 대기자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친한 누나가 이제 요양원을 해요. 근데 자기 이제 제가 봉사활동 갔어요. 이틀 갔는데 굉장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전 요양원 하면은 냄새 날 줄 알았거든요.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는 그런 동네? 동네는 아니죠. 그 되게 넓은 집인데 그 칸막이실 다 있고 방마다 따로 있고 다 계시는데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할머님들이 오히려 집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불편하다. 나 집에 가야겠다. 요양원이 집이라는 거죠. 그런 데를 찾아보세요, 미리. 물론 지금 저희 나이가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둬라 할 때는 아니지만 한 6, 70 먹었을 때는 한번 이 책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읽고 좀 뭐랄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저도 다른 땡이 또 한번 볼게요. 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5가지 조언. 자, 21번째. 정직하라. 정직이 최고의 그거래요. 참 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뭐든지 진짜 저 말고도 많이 경험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나? 거짓말 정말 잘하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약속한 거 절대 안 지키고 밥 한 번 사겠다고 그러면은 뭐 비싼 데 가서 사겠대요.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딸랑 사주고. 물론 제가 그 사람한테 한 거는 배인데, 배가 뭐예요? 뭐 한 몇백 몇천 이런 게 거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밥 한 번 잘 사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밥값 자기가 내겠대요. 그 밥 산 거야. 그리고 보통 보면 다 거짓말. 신뢰가 없죠. 처음에 그래 한 6개월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2년쯤 지나고 제가 그 사람 믿을까요? 지금은 믿진 않아요. 그냥 말하면 또 뭐에 또 쫓기고 있구나. 에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그거는 신뢰. 신뢰를 쌓으려면 정직해야 한대요. 자, 그 다음 이제 22번째. 기회가 묻거든 내라고 대답해라. 자,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솔직히 겁나서 쭈뼛쭈뼛한데요. 실제 그렇잖아요. 너 오디션 나가봐. 아니야, 오디션이라 발표해봐. 이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요? 그냥 먼저 떨죠. 아니요, 저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해서. 이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묻거든 내라고 대답하세요. 잡아야죠. 물론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노력할 각오도 하고 하세요. 되든 안 되든. 물론 되게 만들어야겠죠. 정말 이거는 아는 얘기지만 그분들이 내라고 대답하지 않아서 놓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보니까 정말 대답해야겠더라고요. 자, 이제 23번째 이야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저도 많이 나갔어요. 여행이 아니라 그렇지. 자, 더 많이 여행하라. 할 수 있는 한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녀라. 전 여행 정말 안 가요. 웃긴 얘기인데 많이 나갔어요. 한 10나라. 아니 많이 나간 건 아니죠. 요즘에 보통 나가서 한 10나라 나갔는데 거의 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단기 선교 아니면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영국에 있을 때도 정말 스톤헨지 한 번도 안 가고 돈이 없으니까. 학생 때 돈이 어딨어요. 안 다녔어요. 근데 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누리라는 거죠. 보고 오세요.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필리핀 갔다 왔는데 이제 근처 어디라도 한번, 국내라도 한번 1박 2일로 한번 돌아볼까? 혼자서라도. 뭐 결혼 안 했으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지 나이가 들면 여행 다니기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라는 거예요. 자, 24번째.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도 신중해라. 사실 요즘엔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50%가 넘죠, 이혼율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다. 결혼하고.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도 물론 여기는 뭐 이번에 얘기 안 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결혼은 책임이고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도 많고 아이라도 낳으면 어떡해요. 정말 힘들죠. 평생 살 사람이래요. 근데 30년 동안, 보통 30년, 뭐 다른 분도 계시겠죠. 뭐 20년, 뭐 아니 늦게 하면 35년, 뭐 37년, 뭐 40살에 만나는 분 계실 테고, 그 기간 동안 살아온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개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이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못 참을 것 같아. 못 참은 게 있다면 신중하라는 거죠. 늦게 결혼하는 거 급하다고 결혼하지 말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100년 살지도 모르니까. 100년은 좀 심했나요? 100년에 가깝게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면 70년 대충,
130살까지 살면 100년, 한 90까지 살면 60년쯤 살겠죠. 80이면 50년, 50년, 최하 50년 동안 같이 살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참을 자신 있으면 만나라는 거죠. 결혼하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래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왕이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왜냐면 사랑의 감정이 50년은 가지 않을 테니까. 친구 같은 우정 같은 사랑이라면 50년 갈 수 있겠죠. 자, 25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지금 말하라. 우리 많이 후회하죠. 물론 여기서 안 좋은 이야기를 바로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은 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일을 하면은 정말 너한테 안 좋을 것 같아,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나 너 정말 좋아했어. 좋아했어가 아니라 좋아해? 이 말이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한단 말, 이 말을 해요. 사랑하는 이제 딸이랑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대요. 마지막 한 말이 사랑해 였대요.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딸이 죽었어요. 그때 위안이 된 게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딸과 한 말이 사랑해 였대요. 좋은 예죠. 우리나라에도 대구 지하철 예전에 참사 났을 때 어머니한테 한동안 인터넷 돌았잖아요. 엄마 전화가 계속 왔는데 안 받았다고. 뭐 사달라 했다가 엄마가 돈 없다고 안 사줘서 짜증내가지고 안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랬잖아요. 음성 메시지로 전화 안 받네. 그 소풍 갈 때,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살 걸 다 가져왔는데 못 전해줄 것 같아. 사랑해 내 딸아 라고 음성 메시지 남겨가지고 그 딸이 울었다고. 사랑하신 분 계시죠? 뭐 애인 말고 부부나, 그래요. 뭐 사랑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겠네요. 자식이나 있으시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자, 우리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 26번째.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정말 짧기 때문이다.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짧다고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한참 지났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 친구랑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미 나한텐 내 친구일 때만한 자식이 있고, 내 친구일 때만 자식이 벌써 그렇게 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거, 노력해야 될 거 지금 충실해서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 27번째.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조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물론 조건들이 다 다르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남편 착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고. 하지만 행복은
그 힘든 상황이나 그 좋은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감사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내 남편과 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선택할 수 있고, 정말 뭐 포르쉐 끌고 다니고 뭐 페라리 끌고 다니고 집은 뭐 한 200평 이러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냥 내 돈만 보고 온다고, 살기 싫다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고, 행복하지 않아서.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도 있잖아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지금 있는 환경 관계없어요. 물론 관계는 있죠. 조금은 힘들면 힘들다고 하겠지만 힘든 거예요. 행복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28번째.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걱정은 그만해라.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우리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거의 뭐 50% 넘어간대죠? 90%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1%? 5%? 굉장히 적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자, 지진 나서 집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걱정하면 그게 말이 돼요? 지진 나면 별 수 있어요? 안 되죠. 전쟁, 요즘에 많이 그러죠. 전쟁 난다, 북한 무섭다. 북한이 전쟁하면은 방법 있어요? 뭐 군대 가든지, 남자는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우리가 걱정은 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우린 그런 일 걱정하죠. 하늘이 무너진다고 걱정할 수도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를 누리세요.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세요. 자, 29번째 이야기.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해라. 책들 보면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말들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크게 가져야죠. 하지만 큰 꿈이지만 그 작은 목표들, 그 꿈속에서 작게 나누세요. 내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고, 조금만 덜 욕심을 부려서 거기에 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을 못하고 달성을 못하면 힘들 테니까. 물론 너무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많이는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30번째.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종교예요. 종교가 있으면 무시할 곳이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전 기독교고, 물론 다른 종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 정말 추천드릴게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를 일반서와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책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눈도 오고 좀 길이 미끄러웠는데,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소복한 눈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빠이.